자, 첫 번째 시간은 시장 인사이트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태룡 파트너, 네. ETF로 일단 시장 흐름을 좀 많이 봐주시는데 네. 최근에 ETF 설명을 안 한 건 항상 레버리지, 네. 그리고 인버스는 조금 어렵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변곡 같은 날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레버리지를 이렇게 시장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야기 안 한지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네. 제 마음을 쏙쏙 들여다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레버리지나 지수에 대한 상승을 우리가 이제 알았고 그 안에서 이제 종목에 대한 관점, 급등주를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요. 뭐 이런 건 어쨌든 얘기 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는 시장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노아의 방주라고 그래서 저희는 갖고 있는 종목들을 전부 매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전략을 나누는데 제가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네네. 화면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코스닥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랑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동안에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해주면서 올라가 주다가 네. 이렇게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게 하락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줄 것이냐, 다시 한번 상승 줄 것이냐가 고민이 많이 되실 거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코스닥 레버리지가 조정을 주면 반대로 이렇게 코스닥 인버스는 아래에서 조정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레버리지가 꺾이면 인버스를 교체를 매매를 하는데 지금 그러한 시그널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도 한 차례 조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살짝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은 무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 모든 종목들이 무거워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가 조금 염려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코스피 지수예요. 네. 코스피 지수. 코스피가 최근에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너무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상승하더라도 약간의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 염려의 말씀을 여러분께 너무나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숨고르기는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네.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리듯이 이렇게 레버리지가 조정을 주고 인버스를 이렇게 열어보면 이 인버스는 이렇게 반대로 추세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매매 방법이 상승할 땐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가 레버리지가 꺾이면 레버리지를 매도하고 인버스로 돌아가는 게 이제 노아의 방주인데요. 지금 시그널들이요. 그동안 시장이 너무너무 좋았지만 지금 시그널들이 잠시 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러한 포인트를 보시고 이렇게 시장이 좀 조정을 주거나 매도가 나오면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종목들도 탄력적인 흐름보다는 살짝 무거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방송을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인사이트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조선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조선 섹터 일단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엔진사 수주 잔고 급증세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조선 업종들이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2분기 호실적 가능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요. 조선 업종들은 좀 강세를 보여줬어요. 밀리지 않아요.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꺾일 때 밀리지 않은 종목들이 다음 파동의 대장주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어떠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조선 업종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이렇게 조선 업종들을 몇 개 체크를 해봤고요. 조선 업종뿐만 아니고요. 조선 기자재, 엔진 이런 관련주가 최근에 전부 너무너무 좋다고 해요, 실적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행여나 시장이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적을 하면서 앞으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보면서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조선주들이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볼 종목은 HD 현대마린 엔진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엔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자, 오늘 시장에서 급등이 나와 주었거든요. 정고점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보통 시장이 안 좋으면 매매를 아예 안 해요. 매매를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 종목들이 만약에 시장이 단기 조정의 생각을 하고 올라간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만약에 시장이 꺾이면 이러한 종목들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무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전제를 하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상승한 이유를 보면 실적입니다. 선박용 저속 엔진이 주력된 그런 회사고 엔진 부품을 제조하고 있고 최근에 친환경 엔진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에 대한 흐름이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죠. 지금 조선주들도 새롭게 상승을 하고 있고 네. 보시면 이렇게 추가적인 와. 흐름,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네. 조종을 줬는데도 N자형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정고점으로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우리가 종목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강한 종목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 시장이 다시 되돌릴 때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51,500원을 가족지킴선으로 했고 네. 55,000원을 돌파 추세형으로 했는데 전 일단 저의 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앞전에 레버리지 인버스를 설명드린 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단기 조정을 주면 우리가 오늘 공부한 종목들도 약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가족지킴선은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면 네. 정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지금. 네. 근데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음봉이 나온다 하면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조정이 약간 나오는 건 오히려 양음양의 패턴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양음양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정고점에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이 데일리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데일리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늘 종목은 절대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시장이 단기 조정을 주고 내일 또 상승할 수 있고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관점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양음양의 흐름에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종목은 하나엔진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엔진자가 들어가 있고 오늘 어려운 장에 상승 흐름이 좀 이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 엔진 관련주들, STX 엔진 관련주도 이렇게 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살짝 아래에서 옆으로 횡보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지금 제가 이제 하나 엔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엔진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추세가 살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네. 지금 이렇게 XTX 엔진을 클릭을 했는데 다음 종목이니까 이 차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시죠. 네. 네, 그럼 STX 엔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STX 엔진은 디젤 엔진하고 이제 방산 전자통신 분야를 만들고 있어요. 네. 만들고 있고 방산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K1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용 특수 고속 엔진을 제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종목들하고는 좀 다르게 엔진에 대한 그 업종들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지금 조정을 주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도 좀 우리가 앞전에 본 것처럼 네. 시장이 상승할 때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은데 업종이 좋다 보니까 현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따라서 19,800원 가족지킴선 유지가 되면 현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21,500원 돌파하면 이 종목은 좀 끼가 있으니까 급등형으로 좀 보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하나엔진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엔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하나 엔진은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이 주가에서 흐름을 보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한화 관련 그룹주들, 가와만사성이라고 해서 한화 그룹주들이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러한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장이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피어나는 종목들이 있죠. 네. 피어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주죠, 시청자분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시장이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다시 움직일 때는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처럼 강한 종목들에서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 줄 거라는 그런 시그널이 일부 잡혀 있었지만 이런 종목들 중심에서 그리고 실적이 잡혀 있는 종목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우리가 하나그룹주들이 너무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종목은요. 29,000원 가족지킴선 보도록 하고요. 35,500원 돌파하면 추세용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 종목은 오리엔탈 전공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자리를 다시금 좀 잡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관련주들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네.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올라주지 못하고 횡보를 꾸준히 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이나 기자재나 엔진 관련주들이 너무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도 선박 풍력 추진 보조 장치를 만드는 조선 기자재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확대에 불구하고 저평가 종목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네.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능력보다 시장에서 평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상승을 할 때 이러한 종목들 중심에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요점. 그리고 지금 업종이요. 조선 쪽에서 어느 정도 수급들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늘 이 조선이나 기자재나 이런 풍력, 신재생에너지, 조선 그 기자재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하고 연결되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오리엔탈 전공을 5,200원 가족지킴선 보도록 하고 그리고 5,600원 돌파하면 약간의 끼가 있기 때문에 네. 급등형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볼 종목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성강밴드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을 딱 봤더니 기법 하나가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법이 생각날까요? 예, 삼각 김밥 기법이라고 해서 지금 자리만 좀 유지를 해준다면 진짜 가족 지킴선만 잘 지켜준다면 상승 흐름이 충분히 한 번 더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기법에 대한 이야기나 생각을 한번 떠오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오늘같이 어려운 장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예전에 조방원 관련 이슈, 조방원 관련 종목들이 막 상승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그 조방원에 대한 주인공이 되지 못하셨잖아요. 그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선 지금처럼 어려운 장에서도 밀리지 않는 업종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 조선 기자재인데 이런 종목들에서 신재생에너지로서 부각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강밴드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조선해양 발전 플랜트까지 사용되고 있는 배관제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플랜트 발주로 인해서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각기법이 나오고 나서 옆으로 밀림이 없이 움직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은 수급이 네. 저는 유지가 되고 있고 외관이 여기 보면은 또 거래량도 증가가 실렸죠.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거래량 횡보가 되고 있고 옆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서 중심폭을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좋으면 너무나 좋은데 제가 일단 시장을 단기 조정으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좀 이제 흐름을 좀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29,000원 가족지킴선 네. 그리고 31,000원 돌파하면 급등형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 볼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항상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 조금의 쉬어감은 있었지만 하반기 예상 주도 섹터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예, 조정이 좀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또 보시는 건가요? 일단 저는 아까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시장은 조정을 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주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나 AP시스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는 네. 한번 좀 우리가 좀 조정을 줄 때 봐야 된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는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늘 갖고 있으면 갖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오늘 갖고 있는 종목들을 일단 다시 한번 포트를 점검을 하더라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삼성전자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일단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전략을 어떻게 여러분께서 받아들이는지 네. 체크하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채팅창에 네. 2차 전지
레버리지 네. 관련해서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한 달 사이에 6천억 정도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네.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요거 좀 다 살펴준 다음에 네. 마지막에는 그 ETF도 좀 준비를 해서 예. 살펴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또 ETF 하면 정말 좋은데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일단 네. 종목을 제가 점검해드리고 완전히 라이브가라서 너무나 좋은데요. 제가 바로바로 여러분께 체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켜볼 종목은 삼성전자부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밀려나는데 조금 견인은 못해주고 좀 같이 밀려난 느낌도 좀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삼성전자 이때를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일까? 아니면은 오히려 키스법으로 본다면 살짝은 좀 파래졌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좀 보실까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일선 키스 기법도 중요하지만 시황을 보는 관점도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현 구간대에서 관심을 갖고 매수를 했고 갖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이 삼성전자를 오늘 매도에 이익 실현을 했다라는 것은 어. 저는 시장의 뷰를 단기적으로 안 좋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엔비디아의 HBM 납품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중장기적으로는 좀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또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공부하면 되고 오늘은 또 내일 안 되면 모레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오늘 본 뷰에서는 네. 일단은 시장이 약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삼성전자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되게 좋다라고 보는데 자 6만 5천 원에선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6만 5천 원에서 기술적 반등 실패하면 더 조정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정을 주고 밑으로 내려오면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그 포인트를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을 예측하시면 안 돼요. 예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적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시장을 못 이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할 수 있을지라도 단기적으로 매도에 대한 관점, 외국인들 기관이 매도를 하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삼성전자 체크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측을 하지 말고 대응을 좀 잘하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번에 지켜볼 종목은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제 바닥에서 조금 턴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AP 시스템은 제가 만약에 오늘 시장이 안 좋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었으면 네. 이 종목을 정말 적극적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어. 차트도 대형주고, 그러니까 그 급등 형태에 움직여주고 있고, 네. 이 그 차트나 캔들을 보면 양음음 양인데 N자형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너무나 좋은 그런 차트가 나왔고 전고점 돌파해서 이렇게 도지 형태 음봉이지만 오늘 종가는 0.54%. 패턴적으로 너무나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정을 주면 이런 종목들은 좀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AP 시스템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HBM 관련해서 레이저 장비 개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사업도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HBM 관련주, 레이저 제조 장비를 만들기 때문에 2차 전지에도 해당되고 그리고 2차 전지에도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반도체랑 두 개가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께 2차 전지나 반도체에 대해서 시장을 좋게 봤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보면 이렇게 길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좀 매력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반등 구간, 이 반등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주면 소부장 관련 이슈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다. 그래서 혹시나 시장이 조정을 줘서 다시 박수권의 흐름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좀 한번 바라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방금 이제 중장기로 좀 길게 보여줬을 때 지금 하락 구간이 상당히 길게 또 나왔잖아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채팅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언제적 AP 시스템이요라고 나왔거든요. 질문 네. 잘하셨습니다. 어. 자, 이걸 보시면 잘 봐요, 여러분들. 언제적 AP, 그러니까 언제적 삼성전자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삼성전자랑 아주 흡사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익 실현을 했고 지금 구간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삼성전자가 깃발 꽂으러 나가면 이 관련 소부장주들은 갈 수 있다. 그래서 참 아쉬운 마음에 언제적 AP 시스템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빨리 우리나라의 반도체 강국이 화려하게 부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기 조정도 빨리 끝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2차 전지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같이 어려운 장에서도 일단 추세 흐름은 깨지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앵커님하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만약에 숨고르기를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체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은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배터리 관련 이슈도 있는데 최근 테슬라가 배터리 생산, 전기차 생산뿐만이 아니라 저장 장치 센터,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면서 에너지까지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도 이렇게 저장 장치 관련 이슈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수주를 받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배터리뿐만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산업을 변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배터리 관련 이슈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시장을 못 이길 수 있으니까 저는 이 LG에너지솔루션이 32만 8천 원을 이탈을 하면 네. 아마 저는 약간 또 조정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주면 그래서 제가 시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께 제가 좋은 포인트를 더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술적 반등 구간 이탈하면 추가적으로 조정 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삼성 SDI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는 좀 다르게 오늘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 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삼성 SDI도 LG에너지솔루션하고 좀 달리게 삼성 이 SDI는 실적 하락 배터리 수요 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 SDI는요, BMW 그 스텔란티스하고의 주 거래인데 50% 이상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제가 봐도 부진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뭔가 사업적인 확장을 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삼성 SDI도 지금 이제 18만 1천 원 기술적 반등 구간이에요. 지지돼야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이탈되면 시장과 함께 더불어서 조금 더 조정을 줄 수 있으니까 이탈되면 저는 어찌됐든 현금화 지금 한 상태니까 현금을 하고 확인을 한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좀 꼭 드려보고 싶은데 네. 우리가 주식이 안 좋아도 늘 주식을 사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 방송에서 종목을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조정을 줘도 우리가 조정 구간만에서 어떠한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는 지금 이렇게 시장이 불확실성이 있을 때 현금화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도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제가 매일 아침 8시에서 10시에 너튜브에 전태룡을 검색하고 오시면 매일매일 공부를 해드려요. 실시간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2차 전지 레버리지 ETF. 자, 이것도 하나 종목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돌발 질문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언제든지 해드릴 테니까 채팅창에 많은 질문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2차 전지를 왜 좋아하느냐, 왜 시장에서 강할 수밖에 없느냐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차트예요. 이거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바닥권에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2차 전지 관련 이슈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지수 ETF로 연결돼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정말 고점에서 계속 내려오다가 계속 000 내려오다가 이제 정배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시장이 음봉을 좀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면 다시 주식을 포트폴리오를 사거나 상승 쪽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약하면 같이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현 가격대에서 한 1,000원 이탈하면 좀 더 조정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질문한 부분 답변을 좀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 과연 어떤 부분일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영상 제작, AI 활용, 폴더블 폰 관련된 이슈 확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우리 심재욱 앵커님이 이제 오프닝 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시장이 어려우니까 이슈 하나만 나와도 그 종목들로 모입니다. 이 종목들이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애매한 뉴스에도 돈들이 막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이렇게 뭐 프리우사, 뭐 디즈니랜드, 그 넷플릭스 관련 이슈에서
이제 영화도 네. 이렇게 AI 관련해서 한번 제작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프리오사 AI 이슈도 있었고 네. 정부 정책 AI도 있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로 좀 더 과감하게 돈이 몰리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프리오사 AI 관련돼서 4x4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왔다가 좀 많이 쉬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닥 구간이라고 인식했을까요? 오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한 번에 안 끝나요. 우리가 매번 공부했던 것처럼 네. 한 번 이렇게 상승을 주고 이슈가 소멸되면 내려오는데 지금 보면 딥러닝 AI 고도화 솔루션 기업인데요. 오늘 그 정부에 대한 지원설도 있었고 뉴스도 있었고 따라서 이런 모습 때문에 오늘 상한가가 갔어요. 너무나 급등을 하고 조정을 오랫동안 줬기 때문에 네. 오늘 상한가가 장대 양봉이 그렇게 장대 양봉 같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단 그러게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래량이 나오고 또 옆으로 횡보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요번에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음봉에서 5일선 위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양음양으로 좀 움직여주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관련 이슈들 지금 시장의 업종을 보면 시장이 안 좋은데요. 뉴스가 조금만 건드려주면요 종목들에 돈이 몰립니다. 포바이포는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뭐 미증시가 이제 뉴스도 나오고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뉴스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조정을 줄 수가 있어요. AI라는 것들이. 그래서 15,500원 가족 지킴선 보고 17,2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역배열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배열 구간으로 좀 기다렸다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럼요. 좋죠. 정배열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걸 확인하는 게 더 좋은데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현 구간대에서 강한 상한가를 줬고 이슈가 있었고 정부에서 줄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매물대가 있어요. 뭐 18,000원 가격대. 그것만 돌파해주면 정배열이기 때문에 돌파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 종목은 산돌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 종목 최근에 봤더니 자신감, 무상증자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 보통 트렌드가 있어요. 시청자분들 막 주식 매매하다 보면 어떤 뉴스에 급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무상증자 한다는 기사가 나오면 그 종목들은 단기적인 상승을 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산돌은 정말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이제 무상증자가 있는데요. 신주 배정일이 8월 6일이에요. 그리고 예상 상장 예정일이 8월 26일이기 때문에 그 이슈 안에 이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분석한 이유는 예전부터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보면 무상증자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늘 반응했던 그런 사례를 보면 움직임이 있었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가족 지킴선을 좀 낮췄어요. 왜냐면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와서 음봉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12,500원 가족 지킴선 14,000원 돌파하면 급등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볼 종목은 BQAI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같이 어려운 장에 AI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종목의 BQAI의 흐름을 보면 제가 한번 체크를 해서 여러분께 또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BQAI도 똑같이 관련 이슈로 시세를 주고 옆으로 횡보를 해주고 윗꼬리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슈는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데이터와 AI 검색 융합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생성형, 지금 이제 프리오사처럼 생성형 AI 시장 선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성장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좀 거래량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현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도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에 이 장대 윗꼬리 양봉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이슈화가 연속적인 흐름을 보여줬을 때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2,200원 가족 지킴선, 2,500원 돌파 급등형 이렇게 봤습니다. 야, 지금 딱 보다 보니까 정말 맥점이라고 하는 자리가 딱 보이네요. 저때만 딱 들어갔어도 너무 좋았을 텐데라는 이 자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저는 제가 늘 느끼지만 우리 앵커님이 뭐 잘 모르시겠죠.
제가 가끔 느끼는데요. 주식 고수예요. 아. 어마어마한 고수라서 맥점을 한눈에 보시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종목 많이 좀 가져오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 종목은 클라우드웍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 뭐 바닥 구간에서 거의 이제 슈팅이 좀 나와 주었는데 연속성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 연속성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제가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께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게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노화의 방주 매매 기법이라고 해서 시장이 안 좋으면 올 매도하고 올 현금화를 해요. 저희는 그걸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 클라우드웍스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신규 솔루션 출시 기대감 실적적인 측면에서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8,200원 그 가족 지킴선 9,500원 돌파하면 급등형이다라고 보시고 지금 시장이 정말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했어도 절대 시장을 못 이겨요. 그래서 가족 지킴선 이탈을 하면 그 종목들은 시장과 더불어서 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볼 종목은 뉴플렉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으로 FPCB 관련된 종목인데 그동안 좀 많이 또 쉬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연속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폴더블 폰 관련해서 뭐 너무나 좋은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관련주들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 급등을 좀 많이 해줬잖아요. 그렇죠. 후발주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좀 가져가 봤고 이 뉴플렉스는 그 베트남 현지에 법인 설립을 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도 4,400원 가족 지킴선 4,700원 돌파하면 좀 상승하길 바라면서 종목을 체크해봤으니까요. 기준선 그 거래량 캔들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분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볼 종목은 이녹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정말 끼가 다분히 보여지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약간 공격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이녹스 첨단 소재 아시죠? 네. 급등 막 쭉쭉 뻗어갔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엄마 모회사입니다. 아하. 그래서 혹시나 후발주로 네. 좀 움직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약간 공격적인 차트로 좀 체크했거든요. 지금 이 종목은 2차 전지 음극재를 생산하는 그런 그 모회사이고 따라서 지금 원래 한번 상승을 주면요 시청자분들 아래로 조정을 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아래로 안 가요. 이걸 뭐라고 와. 하냐면 상승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밀림이 없으면 11,8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13,0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